그 이유가 이렇게 리드를 하고 있잖아요. 상당한 기준과 정책을 내면서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한국은 이걸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빠르게 쫓아가야 글로벌 사회에서 손해보지 않고 뒤처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더 빠르게 나아가야 되는 상황에서 안녕하십니까? 송준호의 생활 ESG입니다. 네, 오늘은요, 금융위의 지속가능 금융가 폐해지 전담부서 공백 메울 수 있을까라는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면 이게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우리가 지속가능 금융, 뭐 ESG 금융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녹색금융이라든지 금융위원회 안에 지속가능 금융과라는 그런 전담기관이 존재했습니다. 작년 6월부터 운영이 됐는데요. 이게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업무가 이제 중단되고 그 존속 기간이 끝나서 폐지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과 EU를 비롯해서 전 세계 탄소 중립과 이를 위한 지속 가능 금융이 지금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임팩트온 구독자분들께서는 이에 대해서 많이 흐름을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랬을 때 이 글로벌 흐름과 정반대 결정이 일어났다. 왜 전담 기간을 유지시키지 않고 그냥 폐지하도록 뒀느냐? 라는 거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있다. 이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보셨을 때 이 지속가능 금융과가 금융정책국 소속으로 지속가능 금융 관련 정책과 지원 계획을 수립 및 집행, 정책 펀드를 조성, 운영 및 투자 가이드라인 운영 조성, 투자 가이드라인과 펀드죠.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 분야의 기업, 금융회사, 투자자 이런 이해관계자의 현장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점검하며 지역의 지속가능 발전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언급한 사항에 대한 민간 금융기관과 정책 금융기관 협의체 운영 및 관련 사항 조사와 연구 수행한다. 연구 수행까지 아주 종합적인 전담 부서였습니다. 여기에 이제 전신이 뉴딜 금융과였는데요. 이 뉴딜 금융과가 문재인 정권에서 있었던 그 과가 있었죠. 이게 그대로 넘어온 겁니다. 지속가능 금융과로. EU에서 2019년 지속가능 금융 액션 플랜을 만들면서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서 이전 정부는 2020년 8월 13일에 녹색 금융 추진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제 20년도에 이 TF 회의를 첫 회의를 개최를 한 거죠. 이때 첫 회의를 강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녹색금융이라는 게 이명박 정부 때도 한번 굉장히 붐이 일었었거든요. 붐이 일었다가 아무래도 지금처럼 이제 텍소노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뭐 그린워싱 논란에 실효성이 있느냐부터 해가지고 정말 좀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또 이명박 정부에서 정권 바뀌면서 이게 싹 사그라들었습니다. 금융위 녹색금융 전담 부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K뉴딜 정책 이름 딴 뉴딜 금융과였다. 네, 원래 뉴딜 금융과였습니다. 이 뉴딜 금융과는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교체된 다음에 22년 6월 8일 날 지속가능 금융과로 부서명이 변경됐고요. 부서명은 지난 6월 1일 시행한 금융위 훈령에 따라서 여기는 코로나19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한시적임을 좀 내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속가능 금융 추진 지원, 긴급 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여기에 따른 게 이제 정부 공식 설명이고요. 금융위 관계자는 전담 조직 폐쇄 조치에 대해서 코로나19 지속가능 금융 추진 지원반이 그 설치 목적을 달성했을 경우에 즉시 폐지한다는 훈령 2조에 따라서 설립부터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는 한시적 특성의 전담 조직이었다면서 코로나19 지속가능 금융 추진 지원 긴급 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12월 31일 존속 기간이 종료된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담 부서 공백이 지적된다. 14년 전 실패 반복하지 않아야. 금융위의 전담 부서가 해체되니까 업계에서는 14년 전 이명박 정부 실패한 녹색금융의 전철 밟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참고로 이게 뭐 정부 인사 제보 뭐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뭐 굳이 누가 이걸 제보했냐 이런 걸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혹시나 해서 이제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제 녹색금융 붐은 14년 전에도 한번 불었다고 말씀드렸죠. 이명박 정부가 2009년에 국가비전으로 저탄소 녹색 성장을 제시했으며 같은 해 2월에 대통령직 속의 녹색 성장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은행연합회가 회장사 사무국 역할을 맡아 중심 역할을 하면서 금투협, 뭐 생명보험협회, 뭐 여신금융협회 이런 금융기구와 또 국내 금융기관 녹색성장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전담기구로 녹색금융협의회도 설립을 했다. 이런 상황입니다. 또 녹색금융 세부 추진 계획도 발표를 했고 녹색산업펀드 조성하고 연기금 운영평가 시 펀드 투자 가산점 부여
가입자 세제 혜택 부여 방안, 이런 것들이 이미 14년 전에 이루어졌던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녹색 금융 상품이 당연히 활발하게 이렇게 나왔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2014년 이후로 출시가 좀 멈추고 이제 협의회는 2012년 4월에 7차 회의를 끝으로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 같은 게 기준 이런 게 부족함이 이제 실패 원인으로 지적이 됐는데 이게 잠잠하다가 문재인 정부로 넘어오면서 다시 고개를 든 겁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14년 전 녹색 금융이 실패했던 때와 지금의 다른 점은 전담부서가 있고 없고의 차이였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지속가능 금융과의 업무가 다른 과로 이관됐을 때 과연 전담부서만큼 적극적으로 해당 업무에 대해서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회의가 된다. 이런 내용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전담부서가 아무래도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리된 내용만으로도 지속가능 금융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제 전담부서에서 각 파트가 이관돼서 다른 부서로 갔을 때 그게 주 업무가 아니라 당연히 부업무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과연 그만큼 신경 쓸 수 있을까? 그리고 해왔던 사람이 쭉 하는 거랑 이제 새롭게 업무를 또 익혀야 되는 그런 과정이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담부서만큼 과연 그 퍼포먼스를 낼 수가 있을까? 이런 지적인 겁니다. 그래서 지속가능 금융과가 만났던 업무가 각 과로 인간된 만큼 국내 금융시장의 지속가능성 보장하기 위한 노력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 주의를 집중해야 된다. 더 경계하고 잘 지켜봐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글로벌 사회를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EU가 굉장히 지속가능 금융에 대해서 기준도 강화하고 정책도 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엇이 친환경이냐를 정의하는 환경 분류 체계, 그린 텍소노미,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또 사회적 분류 체계, 무엇이 소셜이냐, 소셜 텍소노미도 이제 나왔죠. 그런 기준들이 나오고 있고요. 일단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제 녹색 금융 나오면서 지속 가능 금융이라는 게 뭐 사회와 지배 구조 영역도 포괄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럽의 증권시장청 ESMA 같은 경우에는 그린워싱 방지 가이드라인도 냈죠. 이후에 이제 SFDR, 이거 공식 규제죠. 지속 가능 금융에 대한 공식 규제. 그거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 기준이 강화돼서 그린워싱 문제에 연루되지 않도록 실제로 자산운용사들은 자신이 운영하는 ESG 펀드가 높은 수준의 그린 펀드가 아니다. 그거를 이제 한 단계 낮춰가지고 등급을 하향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죠. 이제 구조 펀드가 있고 8조 펀드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구조 펀드를 8조로 내리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던 거죠. 여기 이 관련 기사들이 연계되어 있으니까 이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거 한 번씩 클릭하셔가지고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 외에도 이제 지속 가능성 공식 의무화 이것도 박차를 가하고 있죠. 국내 수출 대기업에 대한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안이죠. 아무래도. 또 이제 EFRAG, 유럽의 재무보고 자문 그룹은 ESRS 요 보고에 대한 어떤 가이드를 주는 ESRS 최종판도 냈죠. 그래서 참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렇게 리드를 하고 있잖아요. 상당한 기준과 정책을 내면서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한국은 이걸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빠르게 쫓아가야 글로벌 사회에서 손해보지 않고 뒤처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더 빠르게 나아가야 되는 상황에서 앞서 이제 지속가능 금융과가 이제 훈령이 나와 있는 대로 목적을 달성했을 시 존속기간이 연장되지 않고 바로 폐지된다. 즉시 폐지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 목적 달성이다. 앞서 이제 지속가능 금융과가 그 1번부터 이렇게 쭉 나와 있는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목적들 이것을 과연 다 달성했느냐, 달성해서 존속기간이 연장되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정부가 답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 윤석열 정권 정부로 넘어오면서 아무래도 이제 이전 정부에 대한 꼬리표를 많이 떼고 있지 않습니까? 일각에서 그런 내용들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및 환경 정책 흔적 지우기의 일환이 아니냐. 방금 그 지속가능 금융과에 대한 폐지된 것 자체도 이런 것의 일환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한국판 뉴딜 정책을 추진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신설했던 범부처 컨트롤타워, 한국판 뉴딜 실무지원단 여기에 대해서 운영 예산이 전혀 배정되지도 않아서 사실상 폐지됐다 이런 상황이고요. 이제 원전 정책에 의해서 탈재생 정책까지 강화되니까 이제 김상혁 그 탄노기 위원장은 예전에 이제 세계와 교역하고 있는 한국이 재생에너지를 외면하면 안 된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추고 원전 비중을 높였죠. 그래서 이전 정부에 탈원전 하듯이 탈재생에너지 하는 것은 안 된다. 현 정책 방향과 배치되는 듯한 이제 발언도 했었어요. 탄노기에서.
한노기는 지금 민간 위원도 많이 줄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약화됐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 정책 방향과 배치된 발언을 이제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위 관계자는 대외 세미나와 뭐 이런 것도 이제 뉴스에 다 나왔던 이전 기사들에 다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이제 봤을 때 실제로 뭐 이 전담기관 같은 경우에 이전에도 계속해서 문 정권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런 이제 업무들을 잘 맡아서 하고 있었던 건데 금융위 관계자에 따르면 지속 가능 금융과가 담당하는 업무의 중요성이 낮아져서 이게 없어진 게 아니라 훈령에 명시된 존속기간이 지나서 업무가 종료된 것일 뿐이라는 이제 입장만을 밝혔죠. 이제 녹색금융이 자리 잡는데 시간이 필요했고 업무 체계를 잡기 위해 전담부서를 만들었는데 이 업무 체계가 잡혀서 다른 소관부서로 이관해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속가능 금융과 존속이 연장되지 않은 것을 판단된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쨌든 이 업무를 이 지속가능 금융에 대해서 자리 잡기 위해서 이제 업무 체계를 잡기 위해서 이 전담기관을 만들었다. 이게 만들어졌으면 각자 이제 여러 가지 금융위 내에 여러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서들의 분류에 맞춰서 그것들을 다 배정을 하면 알아서 잘 할 것이다. 이관을 해도 업무 이어가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체계 잡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했으므로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기획재정부에서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냈을 때 지속가능 금융과가 여기도 유관기관으로 이름도 올리고 사실상 전담기관으로서 할 일은 참 많았을 것 같은데 그런 좀 비판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전담기관을 운영하는 것 자체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에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뭐 뉴딜 금융과 이런 식으로 해서 뉴딜 정책에 대해서 의지가 있었으니까 그 이름 명칭을 붙여가지고 쭉 운영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 윤석열 정권, 정부에서 지속가능 금융에 대한 의지가 만약 더 강했다면 그 이름을 붙인 이 과를 계속 지속해서 전담교육을 더 키우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겠느냐 이런 비판들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속가능 금융에 대해서 한국이 할 일이 참 많은데 어떤 범부처 컨트롤 타워라는 그런 전담 기관 없이 이 업무들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 그런 어떤 뭔가 정책이 잘못됐을 때 그 책임 소재에 대한 추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좀 우려되는 사항들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관된 업무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런 우려들을 불식시키고자 한다면 정부 차원에서 투명한 공개와 대중들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더 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송준호의 생활 ESG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